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행 영어 단어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공항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영어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벌써 이게 사실은 제가 여행 영어를 찍은 지 꽤 됐죠. 공항 여행 단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전 사실 10개만 배우면 없을 줄 알았는데 찾다 보니까 꽤나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단어들도요. 여러분들 공항 가시기 전에 꼭 알아두고 가셔야 괜히 길 헤매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행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여행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까지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첫 단어는요. domestic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요. domestic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뜻은요. 국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 공항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도요. 국내의 경제 사정, 국내의 정치 사정 이런 거 쓸 때에도 이 단어 많이 씁니다. domestic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요. domestic이라고 해요. 그래서 do보다는요. domestic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domestic.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그 밑에다가 검정 색깔로 쭉 하고 그림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자,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domestic departures라고 써놨습니다. domestic departures라고 써놨고요. 이쪽으로 삑 해놓고 international departures라고 써놨습니다. 자, 태국 공항인 것 같아요, 위에. 전혀 읽을 수 없는 말들이 있는데요. 자, 이쪽이랑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네, 그건 여러분 목적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요, 보통, 자, 여행을 쭉 갑니다. 태국 공항이니까 태국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쭉 갔습니다. 방콕에 내렸습니다. 방콕에서만 노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려면요, 여러분, international departure에 가셔야 돼요. 제가 international은 다음 장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domestic departure라고 하는 데는요. 국내선이에요. 우리가 배웠었죠. 국내의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방콕에 갔다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방콕에 좀 놀다가 비행기를 타고 푸켓이라고 하는 휴양지로 가십니다. 요새는 또 치앙마이나 여기저기 유명한 데들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푸켓으로 쭉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거기는 이제 바다도 있고 굉장히 휴양 도시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국내선을 이용하시려면 domestic departure로 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국제선 타는 곳과 국내선 타는 곳이 그렇죠. 우리는 국내선은 김포공항에서 타겠군요. 네. 근데 대부분 해외 공항 가면요. 우리나라 서울은 이제 워낙 도시가 크니까 국내선 타는 공항과 국제선 타는 공항이 나뉘어 있지만요. 해외 가면은 같이 있는 공항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맞네요. 김포공항 가면요. 김포공항도 요새 국제선 뜨죠. 김포공항 가시면 아셔야 되네요. 국제선과 국내선 타는 곳이 다릅니다. 가시면 국내선 타셔야 되는데 국제선 타는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제가 그 밑에다가 domestic departures라고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써놨고요. 국내선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parture 하면은 출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항 영어 1편에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departure 있고요. 뒤에 s가 붙여서 이제 국내선 출발하는 항공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조금 길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행 영어를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international.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네, 인터내셔널 축구대회, 인터내셔널 컵,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많이 있어요. 회사 이름 중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인터내셔널 이런 게 있습니다. 뜻은요. 국제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일단은 international인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요. international에 좀 가까워요. 그렇게 아시고 inter가 아니고 inner.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ternational. 천천히 하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이 되는데 여러분 이 international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제가 밑에다가 회색으로 써놨는데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이제 international에서 제가 터로 읽히는 inner 해서 I-N-T-E-R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뭐뭐 간에 내지는 뭐뭐 사이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무엇 간에 무엇 사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interview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터뷰도 그 밑에 제가 네 번째 줄에다가 써놨어요. inner랑 view, 우리 view 배운 적 있죠. 네, view. mountain view, ocean view 하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뭔가 전망도 되고요. 어떤 사람의 시각과 견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inner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뷰하면 누군가 이제 물어보고 또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인터뷰라고 하고요. 남자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인터셉트가 우리 뭐죠?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거 할 때 공을 탁 뺏는 걸 intercept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cept랑 inter가 합쳐져서 중간에 이제 하는 칸에 착 닦아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inter가 앞에 들어갔고요. national이 들어갔어요. nation 뭐죠? 국가나 나라 같은 걸 뜻해요. 그래서 international 나라의 사이에 뭐뭐 간에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international 하면 국제적인 거예요. 국제적인 국가 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domestic departures 배웠습니다. 이번에는요, international departure. 자, 그러면 뭐죠? 국제선 타는 곳이 회색으로 첫 번째 줄에 적힌 international departure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약간 단어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딱 우리가 보시고 분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domestic이랑 international은 좀 분간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 있는 departure, 약간 어려우시면 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international departure 하면 국제선 출발. 그리고 international airport 하면 airport 뭐였죠?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airport. 그러면 국제로도 비행기 띄우는 국제공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얘기하죠. 인천 국제공항, 김포 국제공항. 국제라는 말을 꼭 붙여요. 그러면 인천 International Airport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천 국제공항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nternational,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할 때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요새 단어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단어 배울 때 나온 거보다 좀 길고 어려워요. 맞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공항에서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 중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어디냐면요. immigration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합니다. immigr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immigration.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migration. 네, 잘 하셨습니까? 네, 이거는요, 사실, immigration 하면 어디 이민 가는 거, 내지는요,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걸 뜻해요. 살던 데를 이동하는 이민, 다른 나라로.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 타고 해외로 쭉 떨어지면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딘가요? 네, 짐 안 찼죠? 네, 가장 먼저 가는 게 immigration 가야 돼요.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immigration 가면요, 입국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입국 심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다 링크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 영상 벌써 2개나 찍었죠. 입국 심사대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동남아 같은 나라 가면은요, 그냥 한국 여권 딱 도장 꽉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국 여권이 되게 좋대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2번째인가? 우리나라랑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그냥 해외여행 갈 때 보통 그냥 가죠. 근데 중국 갈 때는 중국 비자 좀 발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국력이 약하거나 외교력이 약한 나라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자 발급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라들이랑 무비자 협정을 막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애지간한 나라들은 다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인 들어오면 그냥 도장 찍고 보내줍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미그레이션 절차가 약간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한테 까다롭게 느껴지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정말 한국인한테는 정말 관대하게 이미그레이션 해주는 편이에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아랍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다거나 그러면 정말 질문이 길어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요, 이미그레이션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내지는요, passport control이라고 하는 거 써져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되는데요. passport control 찾기 약간 좀 힘드시면, 사실 비행기에서 내리면 한국 사람들 쭉 따라가는데 따라가시면 되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포트 컨트롤 가셔서 입국 심사 받으실 때 중요한 건 이제 패스포트 그냥 우리 여권 딱 주고 또 혹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으면 비자 좀 주고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계시면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벗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입국 심사대에 가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국민 여기 딱 오세요. 그리고 외국인 오세요. 우리가 해외 갔다가 인천공항 딱 도착하면요. 내국인 전용이 있고요. 외국인 전용 칸이 있어요. 그걸 똑같습니다. 우리가 딱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 돼요. 근데 따라가면 돼요. 근데 뭐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공항 딱 갔는데 딱 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 쓰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Foreign Passport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면요. 외국 여권이란 뜻이에요. Foreign Passport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외국 여권이에요. 이 단어도요.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첫 번째 passport 위에 있는 foreig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foreign 하면은 외국의라는 뜻이에요. foreign. 근데요, 그 뒤에다가 er, 어떤 사람이라는 걸 뜻한다고 우리 정말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foreigner, er 붙여서 foreigner 이야기하면요,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외국인을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foreigner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발음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네, 일단은 외국인에 대해서 좀 따라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foreign passport 이거는요 딱 눈으로 외우시고 여행 가셔서 foreign passport 딱 있는 데를 딱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찾아가시면 되지만요 foreigner 이거는요 좀 우리가 발음까지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는요 폴리너에 가깝나요? 근데요 영어로 발음하면요 foreigner 좀 잘 들리십니까? foreigner foreigner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foreigner. 자, foreigner.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foreigner. 네, 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가장 밑에다가 요 글씨를 써놨어요. Foreign Nationals라는 걸 써놨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International 할 때 National 나왔었습니다. 어떤 데는요, Foreign Passport라고 써있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 하면요, Foreign Nations 내지는요, Foreign Nationals 이렇게 좀 써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Foreign이라는 단어를 아셔야지,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보통은요. 자국민 그리고 외국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이 긴데 가시면 보통 돼요. 여행지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냥 줄이 긴데 가시면 되고요. 자국민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쑥쑥 지나가는 데 있으면 거의 자국민이에요. 괜히 거기 쓰셨다가 기다려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쑥쑥 지나가는 데 마시고요. 까다롭게 검사하는 데가 보통 외국인 체크하는 데니까 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가져온 단어는요. 세관을 뜻하는 거예요.
customs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도 customs, 영어는요 customs라고 하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customs. 네, 여러분이요, 그 passport control, 그러니까 immigration 출입국 관리 통과하고 나시면요, 그 다음번에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customs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자, 여기 출입국 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세관 신고서 작성하세요 하고 종이를 2장 줄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출입국 신고서랑 세관 신고서가 합쳐져 있어서 한 장이 앞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미화 몇 불 이상 소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 동식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뭐 면세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지요. 그게 이제 영어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노 체크할 겁니다. 거기에 뭐 가지고 계십니까? 했는데 yes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들어갈 때 커스텀 잡혀가서 이제 커스텀이랑 이야기하고 짐 까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저기 동식물 가지고 그 나라에 뭐 퍼트린다거나 막 외화 1억씩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다 노하시고요. 그 어떤 데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길이 2개가 있는데요. 한쪽은요, 세관에 신고할 거 있는 사람이 가시는 길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회색으로 nothing to declare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noth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nothing라고 제가 써놨는데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우리 nothing 얘기하죠.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o declare 뭔가 이제 선언하다, 뭐 신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othing to declare 하면은 신고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하신 세관 신고서 그냥 세관한테 세무공무원 그냥 쭉쭉쭉쭉쭉 주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나라를 입국하시는 경우에 해외에서 면세품 한도를 초과하시거나 명품백 사신 분들 내지는 블랙리스트 올라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잡혀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잡히고 나면 블랙리스트 올라서 계속 잡힌대요. 그러니까 신고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 면세 한도 초과하는 거 그래요. 영 안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예전에 면세 한도가 너무 작았잖아요. 근데 요새 면세 한도가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해외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뭔가 거기서 싼 쇼핑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네, 오늘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요, 국내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domestic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타실 분들은요, domestic departure. 태국 내에서 이동하실 분들은요, domestic departure 가시면 되고요. 국가 간에 이동하실 분들은요, international departures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mmigration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사실 immigration보다는요, passport control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immigration이라고 쓴 나라도 있고요. passport control이라고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eign passport라는 거 배우면서요. 사실 우리는 foreign passport로 가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foreigner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된다. 외국인? foreigner.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요. 좀 자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관, 우리 customs라고 써있는 세관 있어요. 외국 비행기 타면요, customs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다 no 체크하세요. nothing to, 아무것도 신고하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우리 불법적인 거 안 갖고 있으니까 노에다 체크하는 게 맞고요. 괜히 yes 체크하시면 정말 면담할 거고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라인은 nothing to declare 라고 해서 초록 색깔 간판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nothing to declare 라고 써 있는 나라도 있고요. 없는 나라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nothing to declare, 아무것도 신고할 게 없습니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복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